유작 대표님이 이제 뭔가 그건 공간 이제 스페셜 컴퓨팅이죠. 네, 마이크를 아, 네. 이제 근데 그 이제 공간 컴퓨팅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뭔가 착용을 하고 하는 게 있고, 네. 그다음 이제 공간을 그냥 있는 상태에서 콘텐츠를 다른 장비들을 집어넣어서 그죠? 네. 콘텐츠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네. 후자를인데 네. 이제 그 물론 그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네, 네, 네. 어쨌든 지금 그 틈새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학교가 폐교가 된다든지 아까 보니까 공간이 그러니까 많이 남게 되는 거죠 이제. 네. 네. 학령 인구들이 줄어드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눈여겨 본 게 그 일산의 고양시에 네, 한 네, 그 네. 학교가 84제곱미터만 한 25평 정도 되죠. 네, 평수로. 네. 그럼 이 공간의 한 3분의 2 정도 크기가 될 것 같은데 네, 네. 거기에 그렇게 설치를 하는데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뭐 어차피 나라 장터에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지금 8천만 원? 8천만 원. 그럼 네, 이제 네, 네. 약간 업그레이드를 해서 1억이라고 하시죠. 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1억 원을 투입을 했어요. 그 네네. 학교에서. 1억 원을 투입했을 때 네. 학교에서 얻는 가치는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잡을까요? 예를 들어서 학교 1억을 투자했어요. 네, 유작의 네, 집을 네, 네, 네. 얼마 정도의 가치를 얻을 것 같습니까? 뭐 우선 저희도 이게 첫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뒤에 있는 가치들은 좀 저희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만족감이 우선 많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나가도 되는 발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 교사 선생님들이 그 잉여 공간에 그냥 냅두면 사실 좀 특수 환경에 관련된 교육의 교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냥 놔두는 거를 좀 싫어하시는 케이스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디지털로 전환을 되고 그리고 사실 교육부에서도 이제 AI 교실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을 학교당 지금 2억 정도로 지금 배정이 돼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실행이 될 예정인데 사실 실제로 만들어진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디에 쓸지 지금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제 교실을 구축을 한 내용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의 선구자적인 레퍼런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예산을 따올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로서 그 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놀리지 않는다라는 형태에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공간이 비면 빌수록 사실 아이들이 사고 날 확률들이 높아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로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이 부분들을 실제 운동 지표로서 하는 것들에 대한 측정을 올해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1시간 여기 이 놀이를 즐겼었을 때 과연 몇 칼로리가 소비가 되는지 이런 점프를 했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실제 운동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온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정밀 측정을 하는 형태로서 그거를 수치로서 증명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표님한테 이제 좀 그 답을 뭐 좀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은 물론 이제 앞으로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요 대표님이 갖고 있는 유작이 갖고 있는 그 시스템들이 너무 좋은데 그게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인지 체크라든지 재능 체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뭐 탤런트가 어떤 건지 그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대기업들이 이제 그 주로 저도 과거에 그런 그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공간에다 일정 기간 모아놓고 뭐 군도 마찬가지로 모아놓고 계속 그 특성을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육안으로 체크를 했는데 이제 저는 1억의 가치가 이제 투자됐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 데이터를 우리가 추출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뭐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피지컬이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거기에 더 들어와서 노는 횟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예를 들어서 그 약간 그게 물론 이제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법에 대한 부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은 매일 와서 거기 놀아 그 시간에 그러면 이제 뭔가 집에서 뭔가 케어에 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 사실 뭔가 잠재적인 부분을 체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공간이 만약 1억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죠? 만약에 그게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이제 지금 고양이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뭐 전라남도에 그 예를 들어서 뭐 초중학교에 뭐 만약 500개 교를 합시다. 그럼 500개 500억 원을 투입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우선은 보통 예산을 투입할 때는 500억을 투입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교육비라는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죠? 교육비라는 게 어마어마한 복지비 때문에 많은 예산인데 500억을 투입해냈는데 거기서 얻어지는 가치가 만약에 5천억이에요. 만약에 그게 만약에 뭐 5년 동안 1년에 1,000억씩의 가치를 얻었어요. 데이터를 갖고 그 학생 그건 우리가 말하는 그 안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잠재력을 갖고 있는 우리 후대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뭔가 그것을 생산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뭔가 그 아이에 대한 그 탤런트를 발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해준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선 저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생각 중에 한 가지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경제는 나눔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근데 교육과 문화는 나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에서 기회조차 없다면 사실 아예 다른 부분에서의 사회에 들어갔었을 때 기회가 생길 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로서 다양한 디지털에 대한 경험 그리고 가상에 대한 경험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과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에서 이거는 정부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조금 보고 있고요. 이거를 전부 다 수학적으로 경제적 가치 평가로서 측정하기보다 사실 그런 경제를 나눔하는 개념이 아니라 교육과 문화를 나눔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형태로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DK랩의 이제 그 고 대표님께서 이제 아까 베이스볼 그 게임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저게 무슨 뭐 기술 혁신상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상당히 그게 아주 그 어마어마한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수학적인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다 포함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우리가 뭐 K컬처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한국에 대한 그 중심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을 뛰어넘는 그런 네트워크 게임 같은 것들을 만약에 한국에서 그 시도를 한다면 당장 뭐 초등학교 아까 말씀드린 각 초등학교에 그것도 학교가 아니라 막 학생들에게 구단주가 되기 위해서 뭐 그 아까 뭐 무슨 철수팀 뭐 무슨 구단주 각 이제 지역별로 우선 그걸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뭔가 좀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다른 쪽에 콜라보를 해서 좀 집어넣을 수 있다면 그것도 아주 재밌는 그런 그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플랫폼이라고 감히 이름을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 혼자 하고 끝나는 모바일 게임과 달리 팀을 이뤄서 단체로 리그를 운영을 하거나 토너먼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팀으로 게임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만들어서 우리 세 명이 같이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게임하고 또 저기 세 분이 만들어서 같이 게임을 하고 이게 한 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푸른 중학교 아래에 1학년 1반, 뭐 3학년 4반, 또 3학년 4반 밑에 원하는 만큼의 팀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할 수 있는 구성은 그렇게 대진이 작성 가능하고 이거는 미국에 있는 어느 뭐 LA의 지역의 어느 학교하고도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제 서로 커뮤니티만 형성이 안 돼 있을 뿐이지 게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스마트 TV 환경이 되면 그건 가능한 건데 앞으로 이제 개발해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확산이 많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전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전남이 이제 통합을 한다 그러는데 학교 개수가 한 초중고 800여 개 좀 되더라고요. 물론 전국적으로는 제가 또 계산을 해봤을 때 12,000개 정도의 학교 개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학년에 하나씩만 뭐 계산을 해봐도 54,000개 정도의 그 필요한 개수가 생겨납니다. 저는 그게 반에 한 개만 있어도
충분하지는 않다고 봐요. 뭐 여러 친구들이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디지털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디지털 경험을 하고 뭐 결과를 분석하고 하는 과정에서 수학적인 그다음에 전략적인 분석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또 팀워크를 이뤄서 단합력 또는 리더십 또 심지어는 그 중에서도 이제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는 충분히 기능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게 KBO 총재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KBO가 굉장히 많은 새로운 총재님이 오셔가지고 야구장을 뭐 도움구장 또는 확충을 많이 하고 있고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고 많이 있는데 미래의 프로야구 팬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지는 제가 하고 계시겠지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센스라든지 뭐 저도 어릴 때 특정 팀을 좋아해서 평생 팬이 됐는데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면 또는 각 구단주 10개 구단주님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예를 들면 한화 굿즈가 된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입고 잠을 잡니다. 모자 유니폼 입고 자잖아요. 이거 게임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 말을 움직이고 실제 야구장에서도 보고 이러면은 이 친구들은 평생 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마케팅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이제 키즐링의 이제 이혜림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마지막에 이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또 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격차 해소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AI 시대가 어떻게 보면 격차 해소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누구든지 이제 일정 부분 이상이 되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제미나이에서 미국의 그 SAT 문제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 모의고사 같은 거를 이제 푼 거죠. 이제 거기서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뭐 미국의 그 콘텐츠들을 좀 보면은 그게 이제 그 모의고사 치는 그런 그 시장이 20억 달러라는 시장인데 그게 이제 제미나이가 쉽게 말하면 평준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풀어주고 또 답도 알려주고 과정도 알려주고 그러는데 사교육 시장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큰 그런 변화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국도 뭐 아파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강남에 집중이 되고 서울에 집중되는 것이 바로 그 교육 문제지 않습니까? 그 격차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오히려 지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찬스가 있는 거죠. 예, 물론 온라인도 온라인이지만 그 지역이라고 하는 그 오프라인 거점에서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결국에 콘텐츠가 뭔가를 제공해야 되는데 아까 그 키즐링에서 말씀하신 그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콘텐츠를 맞춤으로도 제공을 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은 아이들의 그런 고유한 재능, 아이들의 관심사를 아이들이 직접 촬영하거나 부모님이 촬영해서 올리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디지털 격차를 저희가 이야기 들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서울이 사교육 시장이 많고 말씀하셨던 그런 사교육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영수라는 교과 과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셨다시피 다양한 비교과와 사실 연계가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 서울에 좋은 선생님들과 인력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줄넘기라든지 큐브를 했을 때 그런 디지털 격차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방의 아이들의 참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큐브 같은 경우에서도 큐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머리를 쓰기 때문에 서울 되게 유명한 사립초와 서울의 유명 학교들이 좀 많이 들어오긴 했었어요. 근데 뭐 줄넘기라든지 그런 스태킹 같은 경우에 사실 대전 아이들을 위해서 했는데 좀 다양한 아이들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던 거는 아이들의 그러한 디지털 챌린지, 격차를 어떻게 좀 해소할 방향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아이들의 그런 타고난 재능아, 관심사를 조금 더 저희가 이끌어 오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전문가 분들을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영재 발굴다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셨던 교수님도 저희를 좀 컨택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영상으로서 아이들의 그런 잠재력을
볼 수 있다는 점이라서 지금 저희가 올해 조금 더 확대하고 설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아이들의 각 재능들을 저희가 그렇게 콘텐츠 쪽으로 조금 설계를 해서 그런 영상들을 촬영해서 올리면 저희가 뭐 지방의 아이들도 정말 서울의 가장 유명한 전문가분들한테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아이들이 사실 다양한 재능을 좀 보기 위해서 저희가 주제 없이 재능 챌린지를 진행했는데 이번에 사실 저희는 국가가 한국이 아니라 1등한 아이가 호주에 살고 있는 한국 아이가 이번에 1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는 저희 키즐링 앱이 사실 50개 국가에서 다운로드도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러한 그런 만약에 예를 들면 코딩 같은 거를 한국에서 진행을 하지만 조금 전 세계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리고 전 세계 전문가 분들이 멘토링 할 수 있게끔 저희는 이러한 멘토링도 사실 대면으로 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좀 전문가 분들을 조금 더 섭외하고 그러한 저희 과제들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재능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또 재능 있는 아이들 말고 조금 소외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ADH라든지 그런 조금 아픈 아이들도 그냥 지방의 엄마들도 서울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런 거는 영상으로서 진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저희가 올해 조금 더 고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질문했던 그 요지는 이제 저는 이제 좀 놀란 게 그 줄넘기 대회 하는데 전국에서 1,900명이 참여를 했다고 그래서 1,900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온라인을 떠나서 그죠? 물론 뭐 온라인에 접속하는데 100만 명도 접속하지만은 실제로 피지컬이 움직이는 게 1,900명이라는 건 상당한 숫자란 말이죠. 물론 그 지역도 꽤 많겠죠. 그게 이제 어쨌든 그게 줄넘기였지만 그게 뭐 수학 경시 대회도 될 수 있고 과학 경시 대회도 될 수 있고 방금도 말씀하신 또 다른 어떤 그런 또 예를 들어서 뭐 노래 뭐 경연 대회도 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여쭤본 거는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국영수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물론 지금 강남이지만 저는 이게 아마 5년 내로 다 깨진다고 봅니다.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게 대부분 AI라는 도구 때문에 이제 다 격차가 해소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도구를 활용해서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 네트워크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장했으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제 한 번 더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지금 그 유작 대표님은 지금 대부분 그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장치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그게 또 규모가 커지면은 또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이제 그건 어쨌든 규모에 따라서 네. 또 콘텐츠도 더 만약에 또 추가로 뭐가 들어간다면 네. 더 많이 들어가고 네. 그게 만약에 또 상호 또 이렇게 뭐 리액션을 한다 그러면 네. 훨씬 더 많은 또 돈이 들어가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투자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네. 투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사실 여태까지 투자를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왜? 그럼 현재 그럼 현금흐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저희가 그냥 사실 거의 R&D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개발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용역 관련되어서 저희가 이제 미디어 아트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뭐 이런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이제 비용을 이제 벌고 그 비용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를 그럼 받지 않으시는 생각이시죠? 네. 앞으로도요? 지금 투자는 네. 좀 얘기 나오는 것이 지금 한 군데가 있긴 한데요. 네. 네, 좀 저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좀 계속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엔젤 성격보다 이제 이거를 좀 같이 키워줄 이제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좀 찾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좀 급하게 마음을 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그 회사의 가장 핵심 경쟁력이라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아직까지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 데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그렇고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천 기술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이 원천 기술들에 있는 부분들을 좀 합쳐서 하나의 그 융합 기술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게 저희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애플이 사실 그런 식으로 공장 하나 없이 서비스를 돌리고 있는 거를 좀 실제로 많이 봤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 했었을 때의 가능성들을 저희도 이제 애플을 이제 좀 그 비즈니스 그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했고 이제 저희만의 이제 서비스들을 이제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도 지금 글로벌 쪽으로 지금 나가려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해외에 저희 집 매장을 좀 확장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올해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혼자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나 뭐 이런 데들이랑 좀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대기업이라면 어떤 파트너를 원하십니까?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저희도 확정이 난 게 아니라서 그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K컬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서 좀 확장시키려고 하시는 대기업들의 이제 그 컨소가 있거든요. 뭐 CJ 쪽 이런 쪽이 얘기하십니까? 뭐 CJ는 아닌데 네. 그런 종류의 회사이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랑 지금 저희 쪽에 있는 컨텐츠들을 집어넣는 얘기를 좀 와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그 전자회사인데 이제 거기랑은 직접적으로 지금 벌써 한 미팅을 한 6번 정도 했거든요. 이번에 CES에서도 이제 저희 부스를 직접 찾아와서 이제 체험존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보시고 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한국으로 실사 한번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IP를 워낙 많이 갖고 있는 회사시고 기술도 사실 센서 기술들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융합 기술을 좀 만들어주면 안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CS에 제가 키워드를 정리해드리면서 이제 네네네. A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랬는데 네네네. 어쨌든 기저 기술은 누가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을 네네네. 우리가 어떻게 잘 응용할 것인가 하는데 네네네.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보고 네네네. 그다음에 제가 V 블로시티 한국 사람 되게 빨리 잘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상상력까지 동원해서 이제 네네. 잘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네트워크도 만들고 계시고 네네. 글로벌하게 표준하고 계시고 제가 아까 ABING 그 공식을 네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네. 지금 아주 잘하고 계셨는데 네. 만약에 앞으로 그 특정 기업의 대상이 생기면은 네. 만나지 마시고 저한테 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DK랩의 대표님은 지금 그 투자를 좀 받으셨습니까? 지금 엔젤 투자 유치를 좀 하고 있습니까? 2억 정도 했고요. 네. 시드 제안을 한 상태이고 네. CES에서 만난 이제 뭐 미국 분이 자기 캐피탈 회사를 통해서 계속 컨퍼런스 콜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할 의미가 있다. 미국에 진출할 거면 어차피 법인도 필요할 거고 네. 현지를 잘 아는 뭐 자기 같은 사람들이 역할을 해주겠다. 저희는 또 저희 역할을 다 해서 그런 얘기가 조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 베이스볼이라고 하는 키 콘텐츠를 가지고 네.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하드웨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미국의 주요 구단의 예, 그 맞습니다. 야구장을 네. 그냥 만들어서 콜렉트 시장으로 맞습니다. 들어간다든지 네. 예를 들어서 그죠? 다저스 버전을 만드는 게 네. 대표적인 그런 몇 개 그렇죠. 만들어서 시그너처 아이템을 만들어서 뭐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당장 로컬 부분에서 한국에서도 네, 특정 도시에 물론 이제 맞습니다. 뭐 반 그것도 있습니다만 뭐 우리가 또 지역 싸움이면 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역 그렇죠. 쪽으로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미 뭐 야구를 잘하고 있는 고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예, 그쪽에 먼저 구단을 전략적으로 좀 만들어서 네, 예, 뭐 전국적인 게임을 한다든지 네, 네, 이런 것도 맞습니다. 좀 좋은 그렇죠. 방안이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게 많이 좀 알려진 다음에 오프라인 대면으로 대회를 좀 많이 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 예선 거쳐서 챔피언 전국 대회까지 그렇게 하려면은 순수 이벤트 형태로 해도 되지만 뭐 학교 대항을 해도 되고 말씀하신 고교 야구 대항전 뭐 요즘에 TV 야구 예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노출시킬 생각도 가지고 있고 우선은 이제 꿈나무들에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리틀 야구 구단이 180개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리틀 야구에는 제가 무상으로 좀 지원을 해서 리틀 야구 그러니까 실제 운동을 하는 경우 말고 아이들이 이 보드 게임을 하면서 야구에 대한 전략 전술을 익히는 것들이 많이 쇼츠로 만들어지고 또 지도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뭐 지역 리그를 이걸로 해보자. 뭐 한겨울에 추운데 야구 공 주고받고 못하니 이걸로 해도 충분히 효과가 난다. 이러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서 뭐
사회인 야구도 많고 고교 야구도 많고 심지어는 프로야구 팬들 간에도 그런 이벤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키워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작년에 그 어떤 축구를 좋아하는 그 유튜버가 그 아프리카의 하위 리그를 하나 인수를 해서 네. 아주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아,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 어떻게 상당히 재밌는 또 콘텐츠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영감을 얻으셔서 예. 지금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마케팅이 좀 될 수 있는 걸 좀 했으면 네. 좋겠거든요. 조금만 더 덧붙이면 지금 중동에서조차 프로야구 리그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볼 유나이티드라고 UAE,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또 한 군데 나라까지 해서 리그가 그래서 일본 선수들도 많이 뛰고 또 은퇴한 메이저리그 선수들 뭐 트리플 A 다양한 선수들이 리그를 만들고 있고 또 미국의 여자 프로야구 리그가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또 저희가 공식적인 어떤 스폰서 형태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마케팅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다 보면 기회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키즐링 그 이 대표님께서 대표님은 지금 투자 라운드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도 초기 베타 버전 나왔을 때 시드를 조금 일부 받은 상황에서 계속 저는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 투자보다는 저는 매출이고 저희 서비스를 고객들이 사랑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사실 근 2년간은 투자자분들을 한 번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서비스를 보고 싶다는 일부 투자자분들만 제가 조금 미팅을 했고요. 근데 그분들은 조금 VC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밸류가 많이 컸을 때 같이 조금 다른 기관이랑 같이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희가 콘텐츠랑 에듀를 같이 제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2년 동안은 그냥 먼저 요청하신 투자자분들만 만나고 지금은 좀 서비스를 저희 매출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관련된 그런 정부 큰 대회들을 저희가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 또 마침 제가 또 CES에 있을 때 많은 그런 상장사부터 해가지고 그런 문의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조금 매출과 함께 올해 그냥 일부 조금 정부 지역 사업을 연계하려면 투자도 좀 일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이제 좀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투자자가 보는 관점에서 네. 그 키즐링이 가장 큰 경쟁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는 기술보다는 저희는 서비스 이노베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그래도 CES부터 해가지고 3사 글로벌 그런 전시회를 다녀오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국내보다는 저희 서비스는 해외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겠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 서비스로 나갈 때 어렵지 않은 되게 쉬운 모델입니다. 현재도 글로벌 다운로드도 50개 국가가 되어 있고 저희는 현지화라든지 그런 DB 저장, 그런 글로벌 그런 인프라 구축을 조금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서 아마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저희가 컨텐츠로서 이 무한한 확장성과 글로벌 서비스로서의 그런 매력이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스타트업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시장에서 머물지 말고 또 CS 전 시장에서 빛났는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좀 어피런스, 좀 드러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제가 이제 그 키즐링 그다음에 DK랩 그다음 유작에 대한 자료를 쭉 찾아봅니다.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충분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봐야 되는데 그죠? 그 바이어든지 뭐 투자자든지 고객이든지 클라이언트들이 찾을 거 아닙니까? 그 검색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구글이나 뭐 이런 검색이 아니라 다 AI로 검색을 하는데 충분히 그런 양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스타트업은 밸류에이션 이게 아니고 레피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정량적인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스타트업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 좀 부족하니까 정성적 데이터. 그럼 이제 CEO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 그다음에 CEO 어떤 진취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열정이라든지 뭘 하고자 하는 뭐 극복하는 그런 자세라든지 애티튜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가에 대한 평판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여기 계신 분은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참여하신 분이나 앞으로도 참여하실 분들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오늘 이제 우리 처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아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와이드하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앞으로는 아주 그 한 부분을 집중을 해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여쭤볼 거고 또 그렇게 또 하시도록 우리가 또 이제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제 평판도를 이제 더 올려야 되는 레피테이션을 더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말은 꼭 내가 해야 돼. 우리 회사나 또 내가 창업자로서 이 말은 꼭 내가 박제를 시켜놓고 가야 돼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은 준비되신 분부터 먼저 누가 하실까요? 뭐 어떻게 네. 꼭 이렇게 한 턴이 지나가면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야구 시장의 크기, 그러니까 그렇죠. 크기는 한국은 이제 작년에 1,000만, 1,200만 관중을 돌파했고 일본과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죠. 일본은 우리나라 인구의 2배 이상. 야구의 몰입도와 또 열정이나 이런 거는 굉장한 수준이죠. 최근에 일본 리그-JP라는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예, 마쿠아케 크라우드 펀딩부터 1년간 독점 공급을 하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해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최근에 사인을 했고요. 샘플을 이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투자하겠다는 그 분이 저한테 제안하기를 제가 모르는 시장을 자기가 안다. 그게 밀리터리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미군들이 얼마나 훈련받고 여가 시간에 뭘 할 줄을 몰라 하는지 자기는 잘 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발굴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구 시장의 크기를 제가 뭐 아무리 뭐 얘기해봐야 더 잘 아실 것 같고 많은 분들은 또 그 깊이와 전략 그건 제가 전시를 하면서 또는 현지 미국 분들에게 이걸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막연히 생각했던 한국 팬들의 열정이 역사만큼 더 깊고 더 넓구나. 미국 시장만 해도. 그래서 한국의 10배 이상, 거의 20배 이상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정받은 만큼 또 재미있다라는 것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에게 뭐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협력 어떤 분야의 제안이든지 제가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제안을 해주시면 적극 만나서 시장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한번 올해는 제 모든 걸 한번 걸고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유재계 정 대표님께서 꼭 박제를 시키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사실 저는 그냥 여태까지 제품을 만들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사업이 10년 차가 이제 넘었는데 사실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 저희 제품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이 만들어 달라는 것만 만든 거가 한 7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제품을 만들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만의 상품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 지 이제 한 3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초기에는 투자자들이 저희한테 관심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저희 상품이 확실하게 나오니까 저희가 투자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그냥 작은 투자 엔젤 금액으로 이게 넘기는 게 너무 아까운 형태가 돼버린 상태가 됐던 것 같고요. 우선 저희는 이제 결국에는 그냥 제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CS의 혁신상까지 받을 수 있을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실제로 연속 2년을 받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이 전시회를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첫 해년도에 CES 나가서 저는 그냥 저희 부스 안 지키고 남의 기술들을 보기 위해서 돌아만 다니다가 2년차 때는 부스에 있는 시간을 늘려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제품이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3차 년도 때는 아예 다른 데 안 보고 저희 부스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니까 이게 가능한 상품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품들이 이제 좀 진짜 팔릴 수 있겠다. 그리고 CES 갔다 온 이후에 정말 많은 곳들에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그 뒤에
계약이 이루어진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예를 들어 하남시 정신건강센터, 하남시 보건소입니다. 네, 정말 저희가 원래 타깃하지 않았던 소비자인데, 네, CS 혁신상 보시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지금 계약서 도장까지 찍은 상태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 플랫폼이 정말 다양한 곳에 많이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점점 느끼고요. 사실 한국은 아파트 시장 때문에 사실 거의 상품이 홈 제품은 저희 진짜 상상을 안 해봤는데 저희 CS에서는 이거 홈으로 만들어주면은 미국에서는 엄청 팔릴 거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홈은 저희가 응대가 안 되거든요 지금. 왜냐면은 설치도 못 해주고 AS도 안 되고 이러니 이제는 투자를 받더라도 그냥 돈만 주는 투자자가 아니라 좀 같이 키울 수 있는 투자자를 좀 원한다. 이런 내용들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유작에 아주 큰 나중에 선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키즐링의 그 이 대표님께서 박제를 시키고 싶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아이들의 즐거움, 재능, 성장에만 사실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작년부터 사실 전시회를 다니면서 글로벌 그러한 대기업부터 뭐 국제 학교들 이런 풀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모아지고 있어서 현재 뭐 확대될 수 있는 학교, 국제 학교 풀만 지금 한 100개, 몇백 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 위한 그런 재능들, 뭐 영재부터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을 보실 수 있는 아이들의 그런 전문가 분들을 저희 플랫폼에 모시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 뭐 댄스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줄넘기 그러한 다양한 스포츠부터 문화 예술까지 미술, 뭐 그림 대회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전문가 분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비대면으로 멘토링하고 그리고 저희 글로벌 컨테스트를 통해서 전 세계 아이들을 저희와 함께 만나실 전문가분들 모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6번째 정책 제안 컨퍼런스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또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AI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위기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찬스를 기회를 주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떤 뭐 그 AI 그걸로 해서 이제 시험하는데 치팅을 이제 그걸 해서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게 교육 자체가 말하고 표현하고 뭔가 이런 것들 드러내는 쪽으로 많이 좀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얼마만큼 그 생산적인 그런 질문과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그 탤런트를 뭐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람이 가치가 혼자만 있는 가치가 아니라 많은 그 사람들 사이에 네트워크에 잘 포함이 됐느냐 아니냐 그 네트워크가 어디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그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 세 분이 그 키즐링, 유작, DKLM이 갖고 계신 그 콘텐츠와 뭐 그런 그 기술들이 만약에 우리 공공교육에 도입이 된다면 그 아까 그 교육의 격차라든지 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 나오셔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